무슨 함수라고? 삼각함수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녀석이 튀어나왔냐라는 게 먼저 궁금해야겠네. 그치?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외워왔었는데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해봐야 사인 90까지밖에 안 해봤어. 맞아? 네. 그런데 사실은 각도가 90도까지밖에 없니? 아니요. 각도의 세계는 무한하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네. 왜 거기까지만 배워야 돼? 너무 재미없잖아. 안 그래? 할 거면 120도, 150도, 200도, 300도, 360도 이런 거는 왜 안 배워? 그런 거 배워야지 인간적으로.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 없잖아. 360도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지. 180도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 없지. 꼭 배워야지. 궁금한 대로 놔두면 어떡해? 안 되지. 됐어? 그냥 함수야 함수.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듯이 사인 30, 사인 코사인 30, 탄젠 30 이런 거 그 30이라는 건 뭐였어? 각도였어. 각도. 그러니 이제부터 니네들이 쓸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사인 30 쓰라고 하면 사인 30 이렇게 쓰고 있어. 맞아? 아니요. 사인 30에 대한 사인 값이잖아. 30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인지 아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0도야. 그러니 각도에 대한 표시를 안 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틀린 거예요. 뭐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 배우기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알겠어? 하나하나 쓰는 거에 소중하게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30도야. 마찬가지로 코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45도 같은 게 있고 탄젠트도 45도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냐? 뭔가 변해갔을 때 값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이제부터 사인 하나만 생각했을 때 여기에 오시는 그 녀석이 함수로 생각하니까 누가 돼야 돼? 여기다 해야 돼. 됐어? 그런데 그 정역이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만 가지고 예시를 들어 생각해보니까 fx는 2의 x제곱이라고 했고 gx는 로그 2의 x 이런 걸 했었어. 그랬을 때 그 정의역은 누구였어? 너하고 너였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을 넣었었니? 너희들은? 너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에서 양수만 넣니? 그렇지. 어디? 실수를 넣었어. 실수.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저는 사인 함수를 쓸 거니까요. hx는요 사인 하시고 여기에도 들어올 숫자는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니? 실수가 돼야 되는 거야. 실수가.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 30도는 실수인가요? 네. 얼마인데요? 30도라는 게 실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데요? 됐어요?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지금 여기에서 이 아저씨는 구분지어서만 말해줄게. 정확히는 말 안 해도 되니까. 각도야 각도. 그런데 여기에다 집어넣을 이야기는 누구라고 지금? 실수라고. 실수. 첫 번째 작업은 각도의 세상에서는 실수의 세상으로 갖고 오셔서 실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갖다가 집어넣고 사인 3, 사인 2, 사인 1 이제 이런 게 이야기가 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사인 30도라는 건 앞으로 안 쓸 거냐? 사실은 이 파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거야. 물론 아니까 안 사용하는 것도 있어. 지금 진짜 냉정히 말할게.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인간적으로 지금 이거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라고 내가 물어보는 게 좀 민폐 아닌가? 응?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2야? 다시 한번 똑같은 말 할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 어려운 거 물어보네 얘들아. 아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와서 수업을 들을 생각 그래. 30도, 60도, 90도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60분법이라고 부른대. 그 60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들려서 시계를 한번 쳐다보면 저게 60분법이에요. 60이 넘어갈 때마다 한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알아둘 것은 이런 거야. 부채꼴에 대해서 먼저 찾아볼 건데, 부채꼴이 쇼로롱 쇼로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너를 보고 중심각 세타라고 부르시겠대. 그러면 당연히 원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중요한 건 원과 중심에 있는 녀석과 그 녀석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반지름이 있고, 여기에서 너까지의 길이를 보고 우리는 호라고 해. 맞아? 얘는 뭐라 그런다고?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하겠대. 책에도 다 써져 있을 테지만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라고 써주겠대. 그러니 다 알고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진대. 정비례 관계야. 맞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잖아. 언제부터 배웠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순간부터 배워왔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할 건데 기본적인 좀 컨셉과 개념을 좀 잡아보자. 니네들이 한번 어렸을 때 책 같은 걸 보면서 뭐 읽었을 때 보자 이거야. 그럼 이렇게 1도라는 개념이 있어. 1도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집중 안 하니 넌 진짜. 제요? 네. 원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1도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이건 언제부터 나왔냐면 정말 저 기원전에 2,3,000년 전부터 우리가 쓰던 거야. 사실 되게 오래된 지식인데 니네가 배우기 뭐 이런 게 다 있으라고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배운 걸 나온 거를 지금 새로 배우는 것 뿐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엄청나게 높은 돌을 쌓아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높은 무식한 돌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계산해가면서 여기서 얼마만큼 또 얼마만큼 이런 거를 맞춰서 이렇게 쌓아갔을 거 아니야.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쳐다봤을 때.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쌓고 또 이쪽에서는 쌓아가는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좀 다르게 쌓아볼래 했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왕이 뭐라고 그랬어? 다 쌓았니? 다시 내려라고 하겠지. 뭐야 이게? 진짜 삽질이 되겠지. 그런 삽질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삽질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제 뭐 왕이 잘 쌓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겠어? 이쁘게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냥 진짜 이렇게요 이쁘게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쌓기 싫은 거야. 왜? 실수를 반복할 수 없잖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자꾸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 그럼 어떡해? 제발 좀 고쳐. 감사합니다. 본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고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어.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아버님들이 그분들이 사실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그지? 기본 5,000살을 넘으셨겠지? 그분들이 그 측정을 하셨어. 그러니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1도만 달라져도 사실 여기에서는 그나마 조그만 1도일 텐데 이게 저기 멀리 가게 하는 순간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지. 맞아? 여기에서는 이 조그만 거였지만 저 멀리 가면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게 피라미드는 몇 킬로미터 이런 거 아니야? 무지하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 이 1도를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겠대. 그 세밀하게 쪼개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쪼개냐면 너희들을 나누기 60을 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1 다시 1 다시 뭐? 1 1분의 단위로 표시한 거야. 60분법이라고 아저씨들아. 됐어? 그런데 그 1분이라는 것도 또 이게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크잖아. 그러니 저 멀리 가면 또 다르단 말이야.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하셨어. 5,000년 전 거 배우는 거야 얘들아. 왜 6,000년 됐을까 싶어 나도. 왜 그런 걸 배우냐고? 먹고 살려면 했겠지.
내가 말했잖아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수학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우리. 그지? 인정할 수 없어? 안 해도 돼 그럼 일상생활 불가능한 테니까. 그래서 얘를 또 뭐 했어? 또 60으로 쪼갰어. 그게 뭐야? 1초의 단위가 되는 거야.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알 필요는 없어.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진짜. 문제를 풀 때 알 필요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 쪼개서 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었어. 뭐 이것까지 안 오라고 안 해. 나 그냥 이것만 외우라고 할게. 뭐 배경지식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요 아저씨들이 한 놀이고 그 놀이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탐구를 해가 보니 이런 게 있어. 쇼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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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원 새끼를 하나 그려놨어요. 됐나요? 반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러분 여기 중심이에요. 요만큼의 각도를 보고 얼마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얼마예요? 80. 와우 잘했어요. 몇 도요? 180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됐나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혹시 여러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호의 길이. 360도 중심과 호의 길이. 원준 얼마니? 원준 얼마 어떻게 구하니? 2파이 r이야. 그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둘로 쪼갰어. 그게 얼마야? 파이 r이라고 부를 거야. 내 말 이해됐나?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아저씨에 있는 공식을 좀 보자. 중심각이 얼마예요? 180도예요. 180도는요 뭐라고 표현하겠대요 이제? 반지름분의 부탁할게. 한국말로 외워. 한국말로. 반지름분의 뭐라고 표현돼 있어? 호의 길이. 반지름 얼마야? r.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파이 r 약분했더니 파이. 됐어요? 파이라는 건 다들 알걸? 파이 얼마나 그래? 3.14. 그렇지. 3.14 이러고 점점점점 알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순환하지 않는 그 무한소수는 무슨 수라 그래? 실수,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됐니? 각도의 세계에서 실수의 세계로 옮겨왔다라는 뜻이야. 내 말이 됐어? 자, 처음부터 말했어. 정역에 뭔가를 쳐 집어 넣어야지 함수 이야기를 꺼낼 거 아니냐. 그 정역에 넣고 싶은 숫자가 각도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각도를 이제부터 뭘로 바꾸겠다? 실수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야. 실수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숫자야.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배우지 않나 이거? 그지? 다 알고 있지? 누구나 알고 있는 숫자야. 됐니? 그러니 여기다가 너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됐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욕 잘할 수 있죠. 욕 중에 사랑하는 욕이 뭐예요? 이런 욕이 있죠. 네. 그래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해요. 30도를 이제부터 표현해 볼 건데요. 30도를 표현해 볼 건데요. 3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도경이가 사랑하는 숫자가 되니? 8 곱하기 6. 그래. 6분의 파이가 되시겠다. 됐니? 45도를 해볼게. 얼마를 곱해야 너가 되겠니? 어렵냐? 60도 해볼게. 그래. 됐니? 됐어? 이제부터 요렇게 표현을 하시겠다를 거기 책에 쓰여있는 호도법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정확한 말은요 사실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측정하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사인 30이란 말 대신 사인 6분의 파이란 말을 쓸 거라고. 왜? 실수. 그리고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초등학생 때 쓰는 거잖아.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배우는데 왜 자꾸 초등학교 걸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왜 실수의 세계로 표현해야 되냐면 실수 세계 안에서 니네들이 표현하는 걸 다 배운 적이 있거든.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루트를 배웠을 때 루트이라는 거를 우리가 수식성에다 찍는 거는 몰랐었는데 언제부턴가 선생님들이 정사각형해가지고 넓이가 2래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루트 2래. 그 루트 1을 어디다 여기다 밑에 땡겼대. 그래서 여기 앞으로 루트 2라고 하겠대.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된대. 여기다 땡겼다. 이게 뭐야? 루트 1래. 이게 말이 된대.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했네. 그 수직선상을 하나를 가로로 하나를 세로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 평면 좌표라고 하잖아. 그래야지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미안한데 함수의 세계를 빼고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 처음부터 계속 말했어. 얘네들 전부 이체의 구성은 다 함수야라고. 알겠어? 그래서 가로로 하나 땡겨놓고 세로로 하나 땡겨놨네. 아하, 이제부터 다 알아. 이건 0도래. 얘는 90도래. 얘는 180도래.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 2, 3, 4라고 하지 않나요? 혹시 4분면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요 270도예요. 다시 여기는요 360도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는요 이제부터 뭐라고? 파이라고 표현하겠대요. 너는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예은아 졸리면 일어나라. 2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너는 2파이가 되시겠대요.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쓰는 언어는 이런 것만 쓰겠다고. 됐냐? 수업 넘어갈게. 무서워서. 한다.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알고 있나요? 원리 어떻게 구하나? 2분의 1 이라고 했었어. 됐니? 그러나 너의 이름이 어떻게 이제 하겠다고? 누구 분해? 한국말로 외워달라고? 포의 길이래. 됐니? 그 말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가 됐네. 따라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됐네. 됐니?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들을 R이라고 믿어요. 됐어요?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선생님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또 우기는 애들이 있으니까 해보자. 반지름의 제곱 맞아? 파이 R 제곱이지? 미안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이 이렇게 있었네. 얘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 네. 모르는 사람 있나? 없죠.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너 이름은 이제부터 세타 너는 2파이라며 약분을 했네.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뭐가 다른 양인지 모르겠다. 그치? 중학교 때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나는 몰라요 이제. 알겠나? 두 번째. 뒤에 나오긴 하는데 먼저 설명을 해줄게. 이제 설명할 게 더 많아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있어. 무엇이냐면 샤라락 샥샥 샤라락 해서 즉 처음에 시작하는 X축인 거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걸 보고 시초선이라고 그래. 굳이 표현하자면 이니셜 라인이라고 하는데 즉 처음에 시작하는 I야. 그 다음에 이 아저씨를 내가 여기서 바늘로 퉁 튕겼어. 그럼 이제 뭐가 돌아가겠지.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그 움직이는 바늘이 있어. 그 녀석이 이제부터 움직이는 바늘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 동경이라 그래. 됐어? 움직이는 바늘이니까. 한문은 모르지? 움직일 동체 바늘경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요만큼의 각도가 이제 세타라고 부르겠네. 됐니? 됐어?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플러스인 각도일 거고 거꾸로 떨어지면 무슨 각도인 거야? 마이너스인 각도겠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30도라는 표현도 다 가능하겠네. 됐니?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자. 하늘이 수르륵 돌아가서 한 2바퀴 3바퀴 돌아가서 여기에 멈춰 있는 건지 그냥 한 바퀴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멈춰 있는 건지 한 163,542바퀴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 멈춰 있는 건지 알아볼라. 모르지. 우리는 막 돌아가서인데 딱 일순간만 쳐다본 거지. 무수하게 많은 것 중에 1점만 보여. 점만. 그치? 인간은 뭐해? 그냥 단순하게 쉬운 거 배우니까 어려운 거 안 하니까. 움직이는 거 배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만큼을 돌아갔든 쇼로로 한 바퀴 돌아가서 요만큼을 돌아갔든 사실 눈에 보기에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됐어?
이런 표현이야. 지금 연어의 세타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겠대. 세타 아저씨는요 360도가 있어요. 또는요 2파이가 있어요. 됐니? 360도 플러스 세타인데요. 처음에 돌아간 거는 0바퀴를 돌아갔대요. 두 번째 돌아간 걸 보니까요 360도 곱하기 한 바퀴를 돌아간 세타라고 하겠대요. 그러나 한 바퀴를 돌아갔든 빵바퀴를 돌아갔든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겠대. 졸려 빨리 일어나지? 됐니? 그 아저씨가 심지어는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 거꾸로 돌아간다면 마이너스 1바퀴겠네? 어떻게 돌아가요 선생? 여기에서부터 슝 돌아와서 여기 딱 멈췄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는 이걸 돌아간 거나 거꾸로 돌아갔을 때나 똑같은 거 아닌가? 움직인 걸 가지고 계산하고 싶으면 미적을 가서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뭐야? 그냥 일단 멈춰있는 거 알아보자 이거야. 멈춰있는 것도 못 보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이야기네. 결국 똥똥똥똥해서 360도는 고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세타는 언제나 너와 같은 표현이 되시겠네. 그 말은 이쪽에 아저씨 물음표에 자리 잡은 아저씨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인 것 같아. 무슨 수라 그래? 정수라고 해. 따라서 일반각을 표시하기를 360도 곱하기 여기 정수꼴 플러스 세타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죠? 됐나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n의 이름은 n은 누군 거고 바퀴수를 말하는 거죠. 몇 바퀴 돌아갔는지를 물어보면 n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360도 플러스 세타나 720도 플러스 세타나 어차피 값은 똑같고. 됐니? 됐니? 처음 거는 한 바퀴 돌아간 거, 두 번째 거는 두 바퀴 돌아간 거. 됐니? 두 번째, 바퀴수를 말하고 있거니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 플러스로 갈 때는 회전 방향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 나왔다면 회전 방향은 음수인 거, 즉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다. 됐니? 오케이? 기본적인 이거 설명은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도 이어서 해줄게. 어렵지 않은 문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이 있대요. 이번 문제는 부채꼴이 있대요. 시작해도 되죠?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냐? 뭐 여기 있다 하나 있대. 뭐가 부채꼴 있겠지? 너도 R이고 너도 R이고 너도 L이겠지?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너 플러스 너는 얼마래? 8이래. 내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 곱하기 너는요 얼마래요? 4래요. 문제 풀래요? 뭐 풀래요? 시기되게 문자가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제 다 중학교 거나 수상에서 다 물어보는 건데 하나는 덧셈의 구조이고 하나는 곱셈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게 다 보이나? 보이니? 안 보인다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수상에서 뭔가 기초가 부족한 건데 부족한 거를 어떻게든 메꾸려고 애를 써야 해요. 제발. 안 보이시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어쨌든 이거 이제 방정식 풀었다고 쳤을 때 R이 뭐 나올까요? 푸는 건 알겠지? 그럼 R 뭐 나와요? 졸려요? R 뭐 나와요? 2가 나온대요. 그럼 너는 뭐 나와요? 4가 나와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 중심과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대. 그래서 중심과의 크기를 외우라 그랬네. 누구분의 누구라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까 중심과의 크기가 2이래. 잠깐만. 여태까지 각도라고 배워왔으나 각의 크기가 2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세계에 있으니까 이제는 실수의 세계에 있으니까 실수의 세계에서 2. 그러면 각도의 세계로 넘어가서 2라는 건 과연 어떤 각도인가가 궁금하지 않겠니? 니네들한테 조금 있을 거야. 얘는 90도? 120도? 150도? 뭔가? 궁금하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실제로 1번만 먼저 해보자. 뭔 이야기냐면 봐봐. 아까 180도가 얼마래 내가? 파이라고 했대. 파이는 수치적으로 얼마였니? 3.14 점점점이겠지. 그러면 대략
대략 추측해 봤을 때야. 대략 추측해 봤을 때 일단 2라는 숫자는 파이보다는 작은 거는 확실해. 그러니 이 부채꼴은 180도 넘어가지 않겠어. 여기까지 됐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2분의 파이보다 큰 것도 확실해. 3.14 둘로 쪼개면 1.6 얼마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 그거보다 크잖아. 그러니 적어도 둔각을 가진 먼 부채꼴의 모양이라는 뜻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를 보고 2라고 하고, 책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라디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현재는 이 표현은 거의 안 쓰니까 사실은 몰라도 되거든요. 각도가 2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2, 너는요 2, 이 길이가요 4라는 길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볼래?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 야, 더하기 구조와 곱하기 구조가 나와 있으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런 게 생각이 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 기억 안 나니 얘들아? 그러니 8은 이런 이야기를 해. 넣었더니 잠깐 등호가 성립하네. 그 말은 뭐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녀석이 뭐야? 최대라는 거야, 최대. 이거 하나 외워.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 정도 외워놔야 돼. R이 2, L이 호의 길이가 4, 그리고 중심각이 2가 나왔지. 이러한 관계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최대야, 최대.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 조금 전에 설명해 줄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하나 써놓고 넘어가자. 네, 2번 해도 될까? 2번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근데 잘 읽어봐. 넓이가 최대래. 지금 아까 했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관계에서 최대가 나온다고 했었고, 중심각이 얼마야? 2가 나온대. 그러면 이 아저씨도 중심각이 무조건 2가 나오게 돼 있거든. 일단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증명을 해볼게. 집중 잘하고. 아직 어려운 파트 안 들어서 중학교 거에서 연장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알겠지? 너와 너가 80이라는 건 그림 안 그래도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요 이런 구조가 나온대요. 그래서요 80이었고요. 이해되시고 있죠?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됐고 40이 되었고,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1600이 되었고. 아이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넓이라는 녀석은요 우린 다 알아요. 됐어요? 어? 맞냐? 1600 되는 거 맞지? 맞지? 얼마야 그래서? 400이죠. 됐어요? 그 400이라는 논리가 진짜 최대인가?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일단은 보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산술기하를 쓴 거지. 그리고 최대라는 녀석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금 이 R은 L일 때 등호가 에이씨 열받아 진짜. 안 해주면 절대 안 하니까. 그지? 안 하잖아. 응.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일 때? 20일 때, 호의 길이가 40일 때. 그러니 세타라는 녀석도 얼마인 건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2라는 뜻은 아까 방금 봤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와. 미안해. 첫 번째, 최대와 최소에 관한 이야기를 뭐 너희들 문제 풀면서 맨날 물어보지 않니? 그치? 뭐 이거 함수를 풀든 함수가 아닌 걸 풀든 맨날 물어보잖아. 안 그래?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최대 최소 이야기 중에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정리는 해보고 넘어가자. 1번 뭐가 있어? 그렇지.
이 아저씨도 적어도 2000년 넘게 사신 분이야. 사신 분이 아니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아주 오래전 지식을 배운 거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선생님 이거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표현할게. 민성이가 집에 가서 꽃을 들고 보경이한테 가서 고백을 하고 싶어를 가는 최단 거리는 뭐였냐? 이거 이렇게 옮겨가지고 뭐 했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했지. 그치? 전전한 술 말했다. 선생님 점은 꽃집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집을 옮겨야 되나? 어쨌든 여기에 꽃집이 있으면 될 것 같대요. 됐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최단거리라는 이야기. 그치? 언제 배웠는데? 아니 중학교 때 배웠잖아 솔직히. 안 배웠다고 하지마. 진짜 때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다. 알겠어? 두 번째 이야기는 제 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이 요렇게 있을 때는요 항상 여기 포인트가 뭐가 되었고요 또는요 요렇게 있을 때는 여기 포인트가 뭐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만 주었으면 편안하려면 이렇게만 주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너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면 구간을 가지고 쪼개서 생각을 한다거나 그 구간도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 반드시 너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정확하게 보시고 대칭 구조 찾아가서 최대치수 구한다 보다. 최근에도 많이 했을 거고. 됐니? 그럼 이와 같은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조금 공부 좀 해봤다고 배운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 혹은 요런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아, 써줄게 씨. 아유 진짜 씨. 모를까봐 쓴다 내가 진짜. 지우가 이거 불러볼래? 이거 불러볼래 지우기? 민성이한테. 네 여기까지 써줄게 지우가 불러볼래? 와,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지우기가 불러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됐어? 네. 제발 알고 있어야 돼. 옆반은 이제 형 누나들이 할 건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이거 이과생만 할 거야? 문과 애들은 안 할 거야? 아래는 합성. 얘네들을 가지고 합성하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문과 애들은 안 할 거야. 오늘이나 아니면 금요일날 옆반 언니 오빠들 설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거랑 이거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잖아. 다음 최대값은 무엇이고 최소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어. 머릿속에 지나가는 카테고리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생각이 나야 돼.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현재까지는. 알겠어? 수원을 하든 수투를 하든까지 어쨌든 간에 이거 셋 중에 하나야. 그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지. 이 문제는 뭘 해야 될까? 이건가?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건 이건가 보다. 빨리 어떻게든 가지. 항상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보경이한테 고백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좀 저거 이야기만 마저 할게. 자, 그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제발 알아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중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자, 둘레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둘레가 딱 고정이 돼 있을 때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도대체 왜 나오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자 둘레를 뭐라고 딱 고정을 해줬어. 됐니?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오려면 호의 길이는 너가 나온다고 해.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한술 더 떠서 너가 나온다고 해. 됐어? 그러면서 이 아저씨 중심각의 관계는 어떻게 된대? 이렇게 되겠대. 됐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대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대? 곱해보면 되겠죠. 자,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쉽게 외운다면 이런 거야. 2, 4, 16으로 외우시면 돼. 했어? 외우시는 말고. 자, 증명을 해보자. 무조건 외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너하고 너는 얼마래? A래.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이렇게 이항이라는 어려운 걸 해봤어요. 또한 넓이는요,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라고 했으니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 아저씨를 가지고 와서 낑겨 지웠습니다. 됐나요? 전개 한번 해보니까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분의 1 ra는 r에 관한 몇 차? 2차식. 위로 볼러 아래로 볼러? 위로 볼러 아래로 볼러? 위로 볼로. 잘못 말해. 이쯤 되면 귀엽다. 이쯤 되면 귀여워. 형아 보였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믿을게. 위로 볼록 하겠대요. 위로 볼록 하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라고? 4분의 1 a라고 라고 하는 녀석이 누가? 반지름이 4분의 1 a일 때 아, 이거는 누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 넓이의 최대값이 16분의 1 a의 제곱이 나오는 다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 이야기구나. 따라서 이거 증명하는 건 내가 증명할 건 안 해. 하지만 문제를 빨리 풀고 싶고 외우고 싶다면 이거 삭제 외워놓으면은 저런 문제를 푸는데 엄청 편해. 쉬워. 알겠니? 피곤해. 지랄 것 같아. 자, 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몇 도인? 90도인 삼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이 길이가 A가 될 거고 이 길이가 B가 될 거래. 그런데 BC의 길이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뜻인가? 3A.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은 간절히 얻길 기도합니다. 진짜. 그랬을 때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사인 A는요, 누구분의 누구? A. 3분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코사인 A는 뭐예요? 3. 잠시만요. 이 글씨가 3분의 1. A 탄젠트 A는 얼마예요? 루트 뭐 하면 돼요? 1이요. 뭐예요? 루트. 이 정도는 알죠? 아니 A가 그건 줄 몰랐어. B인 줄 알았어. 알파벳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 이해할게. 진짜 이해할게. 알파벳은 어려운 거니까. 26개 외웠다. 근데 칠판에 내가 알파벳을 더 많이 쓴 것 같아. 수업 이해 못하고 있구나.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요. 그림을 이용하셔서 뭘 풀어라? 15도와 15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수원 과정에서는 15도 묻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아마 묻지 않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고요. 15도나 75도 이런 걸 묻는 거는 저기 이제 미적분 과정에서 물어보긴 해요. 근데 그때 가서 학생들이 뭐 하냐면요, 너무 귀찮아서요, 애들이요 외웁니다. 그래서 직접 구하려면 진짜 좀 귀찮거든. 자, 이쪽에 있는 게 15도라고 부르고 B, C, D, A 됐나요? 여기가 30도.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몇 도인가요? 요만큼은요? 60도겠죠? 60도.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하냐? 나는 A라고 정했어. 그러면 너부터 너까지 길이는 뭐라고 할래? 2A라고 할게. 근데 삼각형은 30도라는 것은 외곽이지? 누구의? 요쪽에 길다랗게 생긴 녀석의 외곽. 누구? 15도 더하기 이만큼의 각도의 합이 30도라는 뜻인 거지? 맞아요. 이 정도는 알죠?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1대 2대 여기는 루트 3a가 나오실 거고 이 길다랗게 생긴 삼각형은 여기가 15도라고 불러줬으면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랬을 때 a, 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에다가 이거를 한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4 플러스 7 플러스 4루트 3 a 제곱인가요? 네. 이런 거죠. 됐어요? 네. 아 그래서 뭐냐 8 플러스 4 루트 3 숑숑 a인가? 네. 이거 무슨 근호? 이중근호 푸는 건 아시나요? 네. 뭘로 맞추고 여기를 2로 맞추고 안쪽에 2 들어가서 얼마? 4, 3, 12 됐니? 네. 이중근호 푸는 거 모르지?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풀려야 돼요? 더해서 누가 나오고? 8이 나오고. 곱해서? 12가 나오는 숫자 2개 얼마야? 2, 6. 6과 2겠죠? 큰 거를 일반적으로 앞에 놨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 a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사인이야. 탄젠트, 사인 탄젠트. 사인 15개의 각도의 이름은 쇼로롱 쇼로롱이니까 얼마하게? 분명히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탄젠트는요? 2 플러스 3분의 그래서 귀찮으니까 뭐 할 거야? 유리화를 해볼 거야. 유리화해보니까 밑에 거, 위에 거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맞아요? 얘는요? 2 마이너스. 그렇죠. 2 마이너스 루트 3.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각기라서 삼각형이 많이 나오는데 상식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잘 봅시다.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똥 하고 던져놨어요. 지금부터 너의 길이를 나는 K라고 아무렇게나 줬대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만큼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세타라고 잡아놨어.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요 K분의 여기 별이라고 할게. 별이겠죠. 따라서 별의 길이는 K 코사인 세타이겠구나. 됐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는 선생님이 하트라고 해볼게. 하트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모를 것 같으니까 써보자. 사인 세타는 K분의 하트니까 하트의 길이는 K 사인 세타라고 쓸게. 또 중학교 3학년 다 배웠겠지. 안 배웠다고 할게요. 됐나요? 직각삼각형과 무슨 정리가 성립해요? 그래요. 그 말은 K의 제곱은 K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K 사인 세타의 제곱이겠네요. 그러면 너는 K의 제곱이라는 공통인수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뜻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게 또 K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논리가 나오네요. 사인의 제곱 세타와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된대요? 1이 된대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원방은 잘 알죠? 그 정도는 뭐 쉬운 거니까. 됐지? 자, 원 중에서도 반지름 1짜리는 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단위원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2짜리, 반지름 3짜리, 반지름 5짜리, 반지름 루트 5짜리 이런 건 언제 배우나요? 미적분에 가서 배울 거예요. 왜? 반지름 1짜리만 갖고 있는데 애들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배워본 애들은 알 거야.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자, 이 원의 방정식의 이름은 알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요 1자리인 원이에요. 그래서 쇼로롱쇼로롱해서 여기에 좌표의 이름 하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찍어놨어요. 인정? 네. 그러면 저 아저씨 저 좌표 보고 삼각함수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려고 수선의 발을 내려봤고 여기 아저씨의 이름이 세타가 되셔 있는 거야. 됐니?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네. 첫 번째, 이 파란색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알아요. 이 파란색의 길이는 얼마야? 아, 예. 이러면 안 된다니까. 됐어?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저기에 따르면 뭐라고 하셔야 돼 이제? 그렇지, 너는 코사인 세타가 된 거야. 됐니? 네. 저기에 따지면 저것도 저기에 따지면 아니라 중학교 거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니? 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P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하겠네. X의 좌표의 이름은 코사인 세타. Y의 좌표 이름은 사인 세타. 됐어요? 삼각함수에서는요 X 좌표는요 언제나 코사인의 좌표예요. Y 좌표는요 사인 값이에요 항상. 알겠어? 삼각함수의 만큼은 무조건이야. 됐어? 그러니 애초에 코사인 세타를 아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가 대칭이 되어서 이쪽으로 가셨으면 요만큼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면 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시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너 아저씨가 대칭이 되어서 이리로 가가지고 여기 좌표의 이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좌표의 이름이면서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시겠다 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전혀 못 알아먹고 있지. 왜? 알아먹었어?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쇼로롱 쇼로롱 해서 여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좌표 불러볼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부를 거야. 이 아저씨는 다시 좌표 이동을 시켰어. 어디로 가네? 절로 갑니다. 됐니? 여기는 P2라고 해요. 뭐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 번 더 평행 이동을 해서 에이씨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잘 그려야 하겠지요. 선생님처럼 그림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3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시겠대요. 여기까지 인정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P좌표만 먼저 봅시다. P좌표를 바라보니까 P좌표의 이름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며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라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은 이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네. 1번의 이야기는 이런 거네. 선생님 P는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있고요. 당신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거라서 선생님 이제부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언제나 뭐라고 부를 거야? 1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진짜요? 맞아요? 물어보고 싶어. 살수 넣고 계산하면 그거 어려운 건 아니야. 맞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 학생이라고 믿을게. 두 번째, 자 코사인의 세타를 한번 열심히 해봤더니 사실은 너분의 너였어. 너분의 너는 열심히 써보니까 1분의 어떤 x좌표라고 해서 x였어.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만큼은 x의 값을 보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낸다고? y 값을?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두 번째 사인 세타는 열심히 했더니 소로록 해가지고 1분의 뭐 시기가 나오는데 아하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한 명은 없네요. 없죠. 왜요? 외로운 존재니까요. 그럼 그 아저씨는 어떻게 표현하냐? 탄젠트라고 썼는데 탄젠트는 한번 잘 생각해보니까 이것분의 이거래. 잠깐만. 언제나 한 번쯤 배워왔던 건 이런 거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기울기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을 가지냐? x의 누구? 변화량분의 누구? y의 변화량이래. 잠깐 탄젠트를 쓰기를 어떻게 쓴대? 너분의 너라고 썼대. 됐니? 그 말인 뜻은 당신은 x분의 y라고 쓸 건데 선생 삼각함수에서는 x는 뭐라고 쓸 거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y는 뭐라고 쓸 거니까?
이 외로운 아이는 나머지 아이들이 와서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24일날 카톡을 보내면 되는 거야. 외로운 애들을 만나는 거니까. 됐니? 그래서 얘 이름은 이런 건데 다시 더 고급진 이름으로 부르면 기울기 이름은 이제부터 X의 변화량이랑 Y의 변화량이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이름과 동의어가 되시겠다. 인정하심? 인정하심? 탄젠트 세타는 그래서 기울기 이름이야. 언제나. 알겠니? 알겠니? 맞아. 그러면 한 번씩 4분면을 뜯어서 볼 거야. 첫 번째 1사분면에서 먼저 보세요. 1사분면 사인 값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사인의 아저씨는 플러스 나왔어. 코사인의 아저씨는 플러스 탄젠트는 무슨 값이니까? 탄젠트 누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그리고 기울기니까 그러면 동경의 기울기를 보면 돼. 동경의 기울기 양수라고 부르지 않니 이거? 이거 보고 음수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 존재하지 않아. 2사분면 넘어갑니다. 사인 값은요? 점수. 사인 값은요? 플러스. 코사인 값은요? 마이너스. 동경은요? 마이너스. 이해되나요? 네. 3사분면 넘어갑니다. 사인 값은요? 코사인 값은요? 기울기는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4사분면 왔어요. 사인 값은요? 코사인 값은요? 플러스.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4분면에 정신 안 차려. 4분면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워낙에 헷갈리니까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들도 나도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여기는 언제나 다 뭐다? 플러스다 라고 해가지고 1사분면에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2사분면은요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3사분면은요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4사분면은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해서 얼싸안고라고 외우면 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얼싸 안아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 얼싸안고라고 외우. 다시 한번 뭐라고? 얼싸안고라고 책에도 써져 있어. 알겠니? 됐어요? 됐어요? 첫 번째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고 왜? 됐다 진짜.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이거 스위스가 벌써 유치하기는 하나 이런 되게 왜 있어 이게? 이게 왜 있어야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얘들아. 들어. 자, 두 번째 넘어가도 될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했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알겠니?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기본 공식과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공식들을 좀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삼각함수를 하시면서 공식이 외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이제 뭐 하게 돼? 손잡게 돼. 됐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 이제 제발 물어보면 알아야 돼. 왜? 물으면 좀 이상하거든. 1. 되니? 그러면 1 플러스 아니 이거 말고 전개 한번 해볼게. 곱셈 공식 아세요? 네. 네. 1 플러스. 뭔가요?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됐나요? 네. 그러니 보자마자 당신에서 당신을 빼는 이야기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됐어요. 이 정도는? 아시겠어요? 더 재밌는 이야기 하자. 양을 나눴어. 뭐 했다고? 나눴어. 1 했니? 네. 플러스 n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서 1 플러스요. 탄젠트의 이름은 누구분의 누구였었고?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면 역수네. 오. 역수가 어렵냐? 나 진짜 환장하겠음. 됐니? 네. 두 번째, 요 아저씨 그대로 끌고 와서 저 아저씨 그대로 끌고
한번 쓰자. 씨, 또 모른다고 한다니까. 나눴어. 그러면 이번에 여기는 뭐가 되니? 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 1의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겠네. 맞아요. 따라서 저거는 뭐라 이제 부를 거야? 탄젠트. 그렇지. 탄젠트의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다? 코사인의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마음의 양식같이 외워줘야 되는 것들. 동감비례 이쪽에 하나 더 쓸게.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에이씨. 탄젠트 이것도 제발 외워. 지금 내가 이거 쓰는 거는 진짜 쌤 기본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부탁하는 거야. 보자. 탄젠트 누구의 누구였고? 코사인. 그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고 얘는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러면 분수에 덧쓰면 뭐 할 거니까? 통분할 거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셨네요. 그리고 위에 거를 자세히 보니까요. 위에 거는요. 앞에 거는 사인 제곱 세타고 뒤에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언제고 뭐가 될 거니까? 그만 잘라 진짜. 뭐가 될 거니까? 아 그래 이렇게 외워줘야겠네. 누구요? 탄젠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분의 1은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부르겠대요. 됐나요? 됐나요? 네. 야너 다 듣는데 이해가 되냐? 이런 뒤에 나에게 시작한다. 잘 들어. 마이너스 4,3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좌표인지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쑥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있대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요. 원점과 여기를 지나가는 동경의 아저씨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어. 탕 쳐서 바늘이 슈르륵 돌아가다가 어떤 그 한순간에 여기 있는 그 순간을 딱 쳐다본 거야. 됐니? 됐어? 그랬을 때 생각이 나는 건 함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함수 안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원이나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도형을 섞어놓으면서 길이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갑자기 하는 거지. 그러니 AB의 길이가 54라고 해놓고도 여기에 있는지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3분은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 아저씨가 와서 K는 1보다 클 때로 작을 때 분간해서 반드시 풀래. 저 아저씨는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인가 봐. 그치? 그러나 제발 기억할 거는 3분의 이야기 또는 길이에 대한 이야기 이 아저씨들은 언제나 누구로만 좌표에서만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잘 봐요. 따따따따따 이 길이 얼마니? 3이라 그래. 이 길이 얼마니? 4. 이 길이 얼마니? 5.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오. 어차피 아저씨가 열심히 돌아갔어요. 가장 쉬운 버전을 할게요. 돌아갔습니다. 그럼 얘 여기 세타 잡았어요. 린정? 네. 린정? 저기 세타를 잡고 나는 이제부터 사인 세타 궁금함. 슈룽슈룽 얼마임? 5분의 3. 됐어? 5분의 3 써. 이번에 코사인 세타도 궁금해. 슈룽슈룽 얼마야? 5분의 4. 5분의 4. 탄젠트 세타도 궁금하네. 4분의 4.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냐? 두 번째. 몇 삽이면? 3, 4분의 얼? 4. 사? 안. 여기에서 플러스는 누구만? 탄젠트만. 끝. 오. 됐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네. 내가 필기해. 잘 보세요.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첫 번째. 요 아저씨는 방금 여기다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가 그려가지고 했던 거 생각이 나지? 네. 나지 얘들아? 안 나니? 한번 생각해보자. 숑숑숑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K라고 썼대. 이 길이가 뭐라고? K 코사인 세타라고. 이 길이가 K 사인 세타라고. 이러니까 자꾸 뭐 이것도 K하고 K 하려고 했잖아. 어쨌든 야 그러면 생각해봐.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어떤 개수는 삼각형에서는 빗변이었어. 3 코사인 어쩌고저쩌면 그게 빗변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삼각형이 아니라 뭘 또 그렸었어? 와. 그 개수가 누군가 되는 거야? 반지름. 반지름이지. 내 말 이해돼? 안 된 사람 괜찮아? 손 들어봐. 안 됐어? 잘 쓰니까 안 됐지 이 녀석아. 다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5라고 썼어. 이거 뭐라고 쓴다고? 어? 5 코사인 세타라고. 됐어? 됐어? 이것도 잤어? 여기서 잤어? 그래서 이 아저씨는 여러 원이 있대. 이 말이 이 숫자의 이름이 뭐거든? 반지름이라고. 됐어? 그럴 수 있지. 자, 잘 봐. N은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말하고 있니? 그래서 1짜리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반지름 얼마짜리라고? 1짜리를 말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들어야 돼. 뒤에 보면 이제 앞에 개수가 이게 아니냐 소리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제 뭐 근데 계산하는 거지 막 이거 직접 구해야 되는 거는 옆방 가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맞아요. 뭘 맞아요? 실력. 맞아요. 반지름 얼마짜리라고 아저씨는? 예. 그러면 먼저 동그라미를 셔로롱 그렸어. 와. 됐니? 그려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사인. 네 얼굴보다는 동그래. 좋은 거. 그냥 쓰려가지고. 맞아. 아이씨 이거에다 왜 정성 들이고 있어? 봐 어쨌든. 아이씨 이거 그리다 보니까 지우리 생각나네. 보고 싶다. 잘 사냐? 지우리 잘 살지. 안부 좀 전해줘라. 실력 걸려. 지우리 계속 뻥. 자 여기는 0도였어. 여기는 90도였어. 네. 4분의 9파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자 4분의 8파이면 얼마냐? 한 바퀴 이미 돌아갔네. 맞아. 이해됐어? 네. 얘는요 선생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인 것 같아요.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럼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4분의 파이가 몇 도인지 알겠지? 정확히 쇼로롱 여기 몇 도짜리? 45도짜리 너의 사인은 누구를 물어보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좌표? Y좌표. 그래 이 녀석의 무슨 좌표? Y좌표. y 좌표가 궁금하더라. 사인 45는 얼만데? 2분의 1. 끝. 됐어? 된 거 맞아? 네. 반지름 얼마짜리 원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1이니까 됐어 하니? 두 번째 거 볼까? 두 번째 거 뭐라고 써져 있어? 코사인 3분의 14 파이라고 써져 있어. 갑자기 지우리 생각이 났어. 미친놈아. 아니야. 있을 때인데 가장 아끼면서 가장 눈치를 봤던 학생이야 내가. 진짜로. 눈치를 봤다고요? 선생님이 지우리요? 나도 수업 들은 애들은 알걸? 잘 보자. 2파이면은 3분의 얼마가 됐을까? 3분의 6파이였겠지. 그럼 얘는 코사인 4파이 그치? 네. 플러스 얼마? 3분의 2파이. 됐니? 대충 원을 그려보면 대충 그렸어. 미안해. 두 바퀴는 돌아갔으니까 상관없어. 3분의 2파이라면 120 되겠지. 120 되겠지. 네. 3분의 파이가 얼마니까? 60이니까 120 되겠지. 여기까지 됐을까? 네. 오케이. 얘가 90도예요. 얘가 180이고요. 얘를 3조각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는요 요만큼이 되겠죠.
내 말이 이해됐어요? 된 거 맞아요? 네. 다시 아 누구니까? 코사인이니까 무슨 좌표만 쳐다보시라고? 너의 x 좌표를 쳐다보래. 잘 봐. 얘 너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잘 봐. 야 얘가 30도로 썼지? 그럼 이건 몇 도냐? 60도. 내가 살짝 그려서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 나오면 몇 도야? 60도야. 그 60도짜리에 여기다가 내가 하트 좌표를 썼어. 코사인 하트는 미안해 아니 하트 좌표는 코사인 60이 되겠지. 그러면 하트는 코사인 60이라면서 코사인 60이 얼마인데? 2분의 1이네. 그 녀석을 y축으로 대칭 이동 시켰네.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야. 다시 읽어볼게요. 탄젠트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쇽 썼어. 내가 왜 2파이 4파이를 쓴지는 이제 알겠어. 굳이 의미 없어지잖아 이제. 좀 그래도 간단한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언니 오빠들아? 맞아. 그치? 이상해. 동그라미를 그려봤어. 그래놓고 나서 이거 이 아저씨는 어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였지?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셨대. 근데 그 회전을 하다가 쪼르르 돌아가시다가 다시 얼마만큼 더 돌아가셨네? 4분의 요만큼이겠네. 인정? 그리고 애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라고?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